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자아성찰이 어려운 이유와 그럼에도 자아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아성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행위. 제가 초등학생 때 성찰일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잘못을 저지른 애들이 정해진 문장을 한 페이지에 까맣게 채워야 하는 일지였는데요. 말 그대로 벌이었죠. 지금 성인이 되었으니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깜지를 쓸 일은 없겠다만 성찰이란 건 어찌 보면 벌처럼 두렵고 아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찰의 의미는 반성이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하는 과정이니까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한 것 같지만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순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저희 형도 저를 어렸을 때 많이 때린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을 하면서 많이 변했죠. 그리고 지금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자신의 과거가 자꾸 머릿속에 남아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괴로우니까요. 저희 형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부끄러움, 후회 등 여러 감정이 몰려와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괴로움을 극도로 싫어하죠.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미쳤거나 변태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괴로워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 말고도 자아 성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죠. 그것은 감정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겪으면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마피아 게임이라는 숨겨진 범인을 찾는 게임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정황상 범인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에 넘어가 게임을 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싸우다가 상대가 울어 마음이 약해진다거나 내가 잘못한 게 맞지만 자꾸 나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나서 내 잘못보단 다른 사람의 행동이 그냥 미운 상황을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뭔가 딱 들어차는 예시가 말로 잘 안 나오긴 하나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런 감정적 호소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이 앞선 탓에 잘잘못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것도 내가 반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죠. 또 마지막으로 성찰을 방해하는 요소는 잘못의 기준이 참 모호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한 상황을 보면 누구 한쪽이 완전히 잘못한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제가 예전 중학교 때 친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공부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심히 방황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넌 현실을 회피하는 루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나서 뒷담도 하고 카톡으로 욕도 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돌아보니 열심히 공부하는 애 앞에서 자꾸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또 친구가 루저란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사과를 당당히 요구하지 않고 비열하게 뒤에서 뒷담을 한 것은 저의 잘못이기도 했죠. 이거 말고도 돌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일들 중 오로지 남의 잘못만 보였던 것들이 알고 보면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딱 나눌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일일이 따지고 드는 건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죠. 그래서 성찰의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괴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아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서이죠. 초반에 잘못을 인정하면 괴로우니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욱 괴로워집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 때 상사가 제 워킹홀리데이 동료였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제 동료들이 모두 알게 되고 나서 저희는 모두가 그 상사 뒷담을 깠습니다. 물론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었고 상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기에 아무튼 복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사가 자신의 행동에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그것은 잘못이었죠. 어쨌든 저와 제 동료들은 그걸 명백한 상사의 잘못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기에 뒤에서 다 같이 욕을 했죠. 저는 그 분노를 못 참아 너무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러 상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상사는 이것을 저만이 아닌 모두와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다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저를 제외한 동료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사가 되도 않는 논리로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니 모두 제 눈을 외면하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리니 배신감에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뉴질랜드에 있었을 때는 그냥 없던 일처럼 여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감정이 터져 공황장애가 오고야 말았죠. 저는 제 동료였던 자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배신한 죄인, 뒤에서만 남을 까내릴 줄 알고 정작 앞에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무 말도 못하는 비겁자들. 누가 봐도 그저 그들이 잘못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화가 나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건이 생각나며 분노가 자꾸 차올라 잊으려고 핸드폰을 계속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핸드폰만 하는 페인이 되어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음을 스스로가 느끼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고 그 문제를 알기 위해 저는 과거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괴로움이 저의 잘못으로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배신당한 건 제 동료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나처럼 다들 정의롭게 행동할 거라는 믿음. 그저 뒷담 잠깐 같이 했다고 혼자 믿음의 싹을 틔워버린 탓에 기대했고 의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의보다 안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 믿음으로 동의를 구한 탓에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 중 누구도 저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지금 일어난 일을 바로잡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당연히 그럴 거라는 그 믿음에 제가 배신당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배신을 당한 게 아닌 나의 헛된 믿음에 의해 착각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그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인정한 덕분에 나중에 사과를 요구할 용기도 얻었고 공황장애 약도 끊을 수 있었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자신의 괴로움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며 알게 된 건 내 괴로움은 내가 만든다는 것. 그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틀, 신념, 가치관 등이 자신을 가둬 지금 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이라 동의를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나의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요소는 나로부터 시작되니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원인과 시작점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책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책은 없는 죄를 만들어 오히려 자신을 채찍질 하는 거니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잘못과 모순을 바라보는 게 아닌 자해함으로써 죄책감이나 자신의 부족함을 벌한다는 최면이자 자기 위안에 가깝습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올바른 방법은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하고 안아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자아성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제 경험을 통해 전달할 수는 있어도 자아성찰을 하는 방법은 각자 자신에 맞게 찾아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알게 된 사건을 곱씹고 또 곱씹는 걸 즐거워하지만 이 방법이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제가 찾아주진 못합니다.
각자 너무 사는 방식이 다르고 저는 제 인생밖에 안 살아본 탓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괴로운 일이다. 어떤 방법으로 자아 성찰을 하든 저 말을 길잡이 삼아 행동하면 그래도 길을 잃을 확률은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기에 삶을 사는 이들 모두가 아름답고 위대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삶이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러니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